네,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김성훈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앞서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우라크 사태도 있고 경제 지표 호조도 있고 막 맞물리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방향성 찾기는 일단 쉽지 않아요, 정말. 네. 예, 지금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절대로 어떤 시장에 그리고 주식의 펀더멘탈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시장 양호한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약 70%가 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만 신고가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와중에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좀 이상적인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좀 양호한 조정, 좀 아름다운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간에서 두 가지 요소가 이러한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이라크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FOMC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첫 번째 이라크 이슈, 이라크 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융시장의 반응 자체는 좀 무덤덤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였죠. 아시아 증시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자, 이라크 사태에 따른 에너지의 가격 상승이 어떤 기업 이익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돌아봤을 때도 지정학적 이슈는 언제나 단기 약재에 그쳤다는 점을 또 좀 참고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죠? 바로 전면전으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자,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를 상당히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전면전으로 이거를 확대를 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양적 완화를 축소로 함으로 해서 국방비 가장 먼저 축소가 되는 상황이었죠. 돈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은 검토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라크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 자체는 좀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항상 그렇지만 좀 뉴스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좀 크게 생각보다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과장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오늘 밤이죠. FOMC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현재 조금 그동안에, 연준 위원들이 몇몇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글쎄요, FOMC 입장,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강하게 날리더라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시장의 체력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한다라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강한 워딩, 강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상방으로 벌어져 있는 어떤 미국 시장의 이격은 조금 아름다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현재 위치에서 미국 시장 상당히 조금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흐름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 추세선은 이전부터 그거 들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좀 상단에 걸려서 조금 이것을 돌파 시도를 하냐 마냐라는 좀 중요한 맥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FOMC가 바로 오늘 밤이죠.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S&P 500 지수는 나스닥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한 1900선 초반대까지 밀리더라도 차트 흐름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럽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슬슬 유럽 쪽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미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FOMC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유럽 시장은 좀 완연한 조정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상해종합지수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상단선 208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것을 강하게 뚫어내는지 여부가 우리 시장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밤사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제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쎄 좀 여유를 가질 만한 내용이 될지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텐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정책이라든 경기 증시 측면에서 모두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누긴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지면적으로선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도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6월 한 달 내내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업종과 어떤 지수의 어떤 변곡점도 6월 시장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건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일단 시장의 큰 테마를 만들었던 삼성전자와 관련한 지배구조 이슈가 좀 빠르게 그 흐름이 식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시는 그림 삼성전자처럼 지배구조 이슈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다가 갑자기 또 실적 의지가 나오고 있어요. 8조 원 초반대까지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좀 거래가 실리면서 급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글쎄요, 그렇게 강하게 좀 돌리는 모습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라면은, 지난주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이슈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으로 소비재 섹터가 조금 동반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이런 구매력 악화, 미국 내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한 구매력 악화를 빌미해서 IT 섹터를 좀 매도를 하고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에너지와 금융을 좀 매수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글쎄요,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130만 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현재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부품주들 아직까지 조금 이렇다는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IT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한 여름이 아니라 그래도 좀 한 가을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시죠. LG 이노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결국 실적에 현재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LG 이노텍 같은 LG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사료, 농수산 관련주, 통신 장비, 반도체, 내수, 건설,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LG 화학 같은 종목들도 그래서 겉으로는 이라크 이슈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실적에 집중하면서 금융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HTS를 통해 전 세계 증시의 차트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글쎄요, 거의 뒤에서 꼴찌에서 한 세 번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경기 전망도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배당주 혹은 채권 같은 주식으로 KTNG 같은 종목도 있죠. 채권 같은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보시는 그림처럼 SK 하이닉스와 LG그룹처럼 누가 봐도 실적 개선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종목도 아예 그냥 돈이 쏠리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현대제철과 보시는 그림은 현대제철과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일단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은 글쎄요, 이런 종목들 6월을 저점을 잡고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신 그림은 현대제철이고요. 자, 두 번째로 대우 인터내셔널 보시죠. 자,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이 당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밀려버렸어요. 자, 밀린 이유 잘 아시겠죠? 삼성 그룹주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밀렸지만 좀 강하게 되돌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결국은 모두가 다 6만 천 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점 잡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14년 긴 흐름을 봤을 때 6월이 어떤 시장의 변곡점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설사 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V자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낙폭 과대 종목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주라 하더라도 단기 대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